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주기율성 이후에 진화되는, 별이 진화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에 따라서 진화되는 그 경로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주기율성까지 일단 별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주기율성까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진화되는 단계들이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별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자, 주기율성에서부터 백색 외성으로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식어가지고 중심이 수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부로 수축을 하게 된다. 모든 물질들이 중심부로 수축해가면서 식어가는 별이 바로 백색 외성이다. 자, 백색 외성은 밀도도 크죠. 수축을 했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광도는 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랑 지금 태양보다 작은 별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태양이랑 같은 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은 일단 주기활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막 일어나다가 수소가 고갈이 되면 주기활성이 멈추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안쪽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다시금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중심부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바깥층에서는 1000만 켈빈이 도달하게 되고 바깥층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된 상태에서 그 바깥쪽 껍질은 수소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아직 충분치 못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 드디어 적색거성이 되었을 때 온도가 더 커졌을 때 바깥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팽창, 크기가 팽창, 그리고 적색 거성 더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서 적색 거성을 만들게 된다. 대신 적색 거성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헬륨 핵융합이 여기다 쓰면 얘네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적색 거성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핵융합. 자,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들 거냐면 탄소와 산소를 만들겠죠. 헬륨을 이용해서 중심부에서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다시금 주계열성이 핵융합을 했던 것처럼 이제 적색거성도 마찬가지로 핵융합 반응을 쭉 하다가 어떤 상태가 되게 되냐면 이제 헬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고갈되게 된다. 그럼 다시금 핵융합이 멈추고 또 중력 수축,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질량이 태양 정도의 질량은 여기에서 탄소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을 하기에는 온도가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멈춰지게 되고 바깥층은 중력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행성상 성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더 수축을 해서 이제 백색 외성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비슷한 별이 아니라 이제 큰 별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보다 큰 별, 한 10배 정도? 그런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주기활성에서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 돼요. 초거성. 안쪽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것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헬륨이 고갈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점점점점 그러다가 누구까지 만들게 되냐면 중심에서 철까지 만드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규소를 이용해서 이제 철까지 만드는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철이라고 하는 애는 가장 안정적인 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더 온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제 중심부와 온도의 이런 충돌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별을 이루고 있던 물질들이 다 폭발에 의해서 빠져나가죠.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 때에 그 물질들 다 빠져나가고요. 또 하나, 이 폭발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막 만들어져요. 물질이 무거운
무거운 물질들이 막 만들어져요. 폭발할 당시에.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철까지 무거운 물질들을 쭉 나열해 봤을 때 철까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그 무거운 물질들은 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다 폭발한 다음에 중심은 남았겠죠. 그 중심이 이제 쭉 수축을 하면서 중성자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얘보다 지금 이 관계보다 더 질량이 많이 큰 애들은요. 중성자별이 아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빛까지도 끌어당기는 블랙홀. 이런 관계들이 쭉 진화 단계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 자, 질량이 작은 별부터 시작해서 자, 질량이 큰 별, 그다음에 질량이 비슷한 별, 큰 별, 매우 큰 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0.08보다 더 작은 질량을 갖는 애는 아예 주기활성도 되지 못했죠. 갈색 외성의 상태로 별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으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색거성 지금 주기활성에서부터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단계가 바로 적색거성. 중심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완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중심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자, 껍질에서는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누구를 만들 거냐면 탄소, 산소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층, 여기 중심은 헬륨 핵융합 반응, 여기가 바깥층이에요. 이 바깥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내부 압력에 의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팽창이 됐으니까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바깥쪽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색으로 보이게 되는 형태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외곽층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반지름이 커져서 광도는 크지만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게 보이는 적색거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 자, 그 다음 다른 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초거성이요. 초거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커야 돼요. 그랬을 때 주기활성이 진화한 다음 단계가 바로 초거성이 되는 거죠. 매우 큰 별이 진화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적색거성과 굉장히 진화 과정이 유사하지만 적색거성은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고 그 다음 초거성 같은 경우는 중심핵이 철까지 만들 수가 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축해서 온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철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이 철까지 생성한 후에 핵융합 반응이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행성상성운이요. 이 위쪽에 있는 1번이랑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색거성 다음에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춰지게 되면 행성상성운과 백색 외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적색거성 마지막 단계에서 별이 불안정해지면서 압력과 그 다음에 내부 압력과 중력이 요동을 치게 되고 맥동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동을 치게 되고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막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바깥층 애들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게 돼요. 별의 외곽층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된다. 자, 중심은 탄소가 만들어졌겠죠.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탄소가 만들어졌으면 그 탄소액은 남아서 더 자기네들끼리 뭉쳐요. 뭉쳐가지고 이제 백색 외성을 만든다. 밀도가 굉장히 커지고 식은 별이 되겠죠. 자, 백색 외성도 위쪽에서 이미 얘기한 바랑 동일해요. 지금 핵융합 반응이 끝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났고 복사 에너지가 서서히 방출이 되면서 이제 어두운 천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백색 외성이다. 자, 초거성 다음이 이제 그 다음 중성자 별입니다. 초거성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멈춰진 다음에 철까지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이 멈춰진 다음에
초신성 폭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초신성 폭발 과정 중에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겠죠. 방출되겠죠.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 방출됐던 여러 가지 물질들, 뭐 헬륨부터 시작해서 탄소, 철, 규소 등등등 무거운 애들 다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면서 다 또 다른 별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지구를 예로 든다면 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들, 그 원소들의 재료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중심부는 남았겠죠? 그 중심부들이 모여서 초신성 폭발 후에 외곽층은 다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가 수축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중성자별과 블랙홀이다. 중성자별이 조금 질량이 작은 거, 질량이 많이 커지면 이제 블랙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인 애들이 중성자별, 3배 이상인 애들이 블랙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쭉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자, 별의 순환 이미 여기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운에서부터 만들어진 별, 수소와 헬륨을 이용을 해서 성운에서 만들어진 별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또 다른 더 무거운 물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어요. 탄소부터 시작해서 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이후에는 철보다 더 무거운 애들,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그대로 뭉쳐서 하나의 별, 식은 별로 뭐 중성자별, 블랙홀, 그 다음에 우리 백색 외성 얘네들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으로 뻗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다시금 이제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별의 재료가 된다거나, 자, 진화 과정을 통해서 성간 물질들을 방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성운을 만들게 되고 그 성운 안에서 새로운 별을 생성하거나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하거나 이런 데에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별의 순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 주결성에서부터 태양의 질량을 기준으로 더 작은 애, 그 다음에 더 큰 애, 그리고 너무 큰 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진화되는 과정들을 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진화되는 과정 중에 중심부에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 물질들, 철까지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핵융합을 만들 때, 핵융합 물질들을 만들 때에는 온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